안녕하세요. 한 4주 정도 만났는데요. 지금 의도하셨던 바,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도움이 좀 되시나요? 네.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이. 정말 바쁘지 않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과 조금 더 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최영주 작가가 그런 얘기를 이 강의에서 했는지 다른 강의에서 했는지 지금 헷갈리는데, 그걸 버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주인가 개봉한 영화인데 혹시 아세요? 정진영이라는 배우가 감독한, 그러니까 배우가 감독해서 제대로 된 영화가 한국에서는 일단 없었고요. 성공한 케이스도 없었는데, 이 영화도 이 감독도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갑자기 저녁 먹고 TV를 보다가 이 광고가 나와서 와이프랑 같이 저거 보러 갈까? 오늘 평일인데 저거 이제 개봉한 지 이틀인가 됐을 때 우리 집 근처에 개봉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50분 정도 남았다, 가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급하게 예매해서 이제 둘이서 보러 갔다 왔어요.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목 그대로 나의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이 나의 것인가, 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게 혹시 꿈은 아닌가, 사라진 나의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창업을, 세무를 공부하러 왔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창업이, 그 세무 공부가 우리 삶과 전혀 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좀 더 현명해지셨으면 좋겠고, 좀 더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자신을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고정관념에 쌓여서 살아요. 우리 계속 얘기했어요. 돈으로 창업하지 말고 그래서 창업을 마땅히 할 게 없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이거라서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나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자신의 수입 기준도 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대부분 한 달에 매출이 1억이 나와도 2억이 나와도 내가 가져가는 게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고 싶은 일로 창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방향성, 그 방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인가, 혹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만 했던 일은 아닌가, 내가 나고 자라면서 배우면서 주변에서 들었던 넌 이런 재능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그게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칭찬을 들어서 그냥 더 즐거웠던 건 진짜로 좋아하는 일은요, 아무리 많은 경쟁자가 있고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할 수 있느냐, 내 경쟁자가 나보다 더 잘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느냐, 꼭 1등을 해야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일을 하면 즐거운 일을, 근데 그런 일들을 찾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바쁘지 않을 자유를 누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찾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로 창업을 하고 나면 진짜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경우에 쉽게 포기하게 된다.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그거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준비된 돈으로 시작하면 당장 매출이 안 올라온다는 거죠. 고정 비용은 정해져 있고, 근데 그 고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시련을 겪게 되고 넘어질 게 뻔한데 그 넘어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이 잘 안 되더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돼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일, 내 가슴이 뛰는 일, 설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 일을 찾기 전에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 있다. 나는 닭 튀기는 게 정말 좋아. 정말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음식하는 게 정말 좋아. 내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는 게 정말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가족일 경우에, 소수일 경우에 상관없는데 그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고 나면 지겨워질 수도 있거든요. 매일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불 앞에, 기름 앞에 있으면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하면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뭘 해도 해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세상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걸 찾으셔야 되고, 그걸 찾은 다음에 정말 구석진 곳에서 창업하시고, 아무도 찾지 않아도 지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즐거운 일을 하시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찾고 나서요. 그리고 돈 한 푼 없이 구석진 곳에서 나를 계속 어필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일을 정말로 사랑하고 끝까지 할 거라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방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뭐든지 쉽게 도전하고 쉽게 포기하고 계속 바꿨던 삶을 살았더라면 믿음을 주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법 긴 시간 동안 계속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러려면 이런 데 사거리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좀 더 구석진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는 아니고요.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이 선정 기준을 따라가시면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결국 전 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전 그게 포커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바쁘지 않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은 결국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적게 일해서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비쌌으면 좋겠어. 싸지 않아야 된다. 무조건 싸게 팔아서 매출을 높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 1,000원에 3개짜리 붕어빵을 팔지 말고요. 한 개 4,000원짜리 붕어빵을 팔게 돼요. 어떤 미친놈이 사 먹겠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붕어빵을 설해마을에 가면 붕어빵을 팔아요. 한 개 4,000원짜리 붕어빵을 팔아요. 근데 2시간이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하려고 하는, 알고 있는 모든 카테고리의 업종들에서 엄청나게 비싼 게 있고요. 엄청나게 싼 게 있어요. 같은 업종인지. 내가 편한 거, 내 몸이 편한 거 해야 된다면 무엇을 팔는가. 한 번씩 TV에 보면 뭐 생생정보통이니 서민갑분이 뭐 이상한 그런 성공한 사장님들 방송 나오는데 보면 엄청 복잡해요. 뭐가 그렇게 과정이 많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뭐 끝난 것 같으면 또 그 전에 또 점처리 과정이 뭐가 있어. 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뭔가가 탄생하는데 그게 또 되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 숙성시키고 조리 과정이 되게 복잡한 빵, 쿠키 뭐 이런 것들이 몇만 원이 아니고 그냥 2,000원, 3,000원에 팔더라고요. 물론 뭐 많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만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매출을 내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 그냥 하루에 한 건만 해도 500만 원, 1,000만 원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 뭐든 내가 편해야 되겠다. 내 손이 많이 가고 내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창업은 결국 감옥이라는 거죠. 내가 갖춰놓은 시스템에서 내가 살짝 발을 빼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 그게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제가 지금 돌아보면 3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손가락이 막 오글거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지금 생각합니다. 계속 실패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거쳐왔어요. 지금도 저는 부족하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바쁘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계속 저의 컨텐츠를 쌓아가고 있고 플랫폼을 다져가고 경제적인 수익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했어요. 아이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녁마다 아내와 2시간 이상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며 수다를 떨기 위해서 보고 싶은 영화를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저는 구속하지 않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버릴 것들이 무엇인지 결정했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나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계속 살던 대로 살아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지금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변화를 주셔야 돼요. 오래 걸리는 건 아이템의 기준에서 일단 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준비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것들이 대단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으면 또 상관없는데 또 되게 그렇지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금으로는 1초의 시간도 살 수 없다고. 엔드게임? 마블의 마지막 영화 엔드게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초의 시간도 살 수 없다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셔야 돼요.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박리다면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나까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냅두세요. 그들은 돈으로 창업하라고 냅두시고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싸게 적게 남겨서 하시고 뭐든지 많이 남겨서 원가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내 고객이 가져갈 감동의 크기만 생각하세요. 그 가치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가져가는 감동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면 저는 비싼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의 문제점을 해결해줬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선택받는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동안 선택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심지어 우리는 고객에게도 선택받아야 돼요. 그 고객이 내 상품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언젠가는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계속 선택받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이제 내가 선택할 것인가? 제대로 좀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창업 방식들은 다 레드오션이고 경쟁하는 피바다죠. 모두 저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북한산은 올라가도 그 위에서 할 게 없기 때문에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만 밑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나서 올라갈 수 있어요. 북한산은 그래요. 그 밑에서 기다려야 돼요. 정말 사람이 많은 날은 주말에 피크 시간에는 밑에서 한 10분, 20분 기다려야 돼요. 자리도 없고 올라가는 길도 막혀 있어요. 한 사람씩 내려올 때마다 올라가는데 우리 삶은요.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안 내려와요.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중턱에서 다 포기하거나 무너져 내리고 그 위에 도전했던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망하고 이 피바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확률은 굉장히 낮다. 되게 희망적인 것 같지만 이 블루오션에 들어간 많은 창업자들 99%는 다 죽었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레드오션은 경쟁하다 죽을 수도 있지만 블루오션은 굉장히 똑똑하거나 돈이 많은 놈들이 많아요. 1, 2억, 뭐 10억, 20억이 아니고 100억, 1000억 조 단위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엄두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블루오션도요. 결국엔 레드오션으로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좋은 아이템 첨단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뺏겨내는 데는 오래 걸리잖아요. 모든 시장이 다 레드오션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밤바다에서 수영해 보신 분 있나요? 정말 그 달빛 한 점 없는 밤바다에서 수영을 해보면 제 발이 안 보여요. 밑에를 보면요 굉장히 무서워. 누구도 이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역풍인데 우리는 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이 바다는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요 경쟁하는 시장 안에 나만의 블루오션을 만드는 거예요. 빨간색 위에 파란색을 찍으면 검정색이 돼요. 대단히 특별한 아이템일 필요가 없다. 모두가 다 가진 일반적인 아이템이어야 된다는 그 일반적인 아이템에서 어떻게 블랙오션이 되는가. 이케아 다들 아시나요? 네. 동부산에 하나 생겼죠. 네. 지금은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은데 첫날 개장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이미 이케아는 조립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했는데 왜 국내에 지금 이제 오픈했냐? 이케아가 처음에 조립 가구 시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가구 시장의 트렌드는요 고급화였어요. 비싼 가구들이 줄을 이루고 이 시장이 워낙 커져가고 있어. 근데 조립 가구 시장은 시장 점유율의 5%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케아는 정말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조립 가구 시장 안에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독점 사업을 구축해요. 다른 대기업들은 뛰어들지 못했어요. 이케아를 넘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코스트코 회원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20년째. 코스트코가 연회비를 받겠다고 했어요. 마트 업계에서 비웃었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어떻게 고객한테 연회비를 받아? 나는 연회비를 받아서 좀 더 다양한 상품을 좀 더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이념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연회비를 낸 사람만 받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나는 연회비 내고는 안 사겠다는 사람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겠죠. 그런 고객들을 잡겠다고 코스트코가 할인 행사를 하지 않아요. 트레이더스 가지 말고 우리한테 오라고 홍보를 하지 않아요. 코스트코는 고객을 버렸어요. 연회비를 싫어하는 고객들을 버렸다. 그들에게 구걸하지도 않고 할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줄 서는 대형마트가 되죠.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전 부산에 있는 수영에 있는 코스트코도 그렇지만 줄을 많이 서요. 주차하기 힘들고. 양재 코스트코에 가보면 주차하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냥 입구에서부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한 번 가보고 나서 욕하면서 이제 나왔어요. 주차하고 이제 마트에 들어가는데 1시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마트에서 장 보고 나와서 계산하는데 또 줄 서서 30분 정도 줄 서고. 장 보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집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 근데도 여전히 왜 많은가? 모두가 망할 거라고 했던 대형마트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있다. 블랙오션은 누구도 연회비를 받지 못해요. 코스트코 외에는 아무도. 에어비앤비가 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에어비앤비가 처음에 시장에 들어올 때 호텔 숙박업은 고급화로 갔어요. 정말 대형 호텔들이 호텔을 새로 구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새로 신축하고 그런 고급화 전략으로 갔을 때 에어비앤비는 민박으로 눈을 돌린 거예요. 시장의 한계가 너무 작다고 크게 볼 상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시장에 들어와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다들 비난했죠. 자신들이 소유한 숙소 하나 없이 현대자동차와 똑같은 연 매출을 내고 있는 이 숙박업체가 누가 접근할 수 있냐는 거죠. 아주 작은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카테고리들이 전혀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 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학원 과외가 있는가 하면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과목이 있냐. 팜하는데 30만 원, 50만 원, 커트하는데 15만 원. 근데 이 미용실은 매월 첫째 날 아침 9시부터 예약을 받는데 계속 통화 중이에요. 30분쯤 뒤에 이제 통화가 연결되면 예약이 끝났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대단히 번화가도 아니고 그냥 구석진 곳에 있는 뭐 압구정동이라서 구석진대라고 해도 비싸긴 해요. 근데 대단히 큰 미용실도 아니고 그냥 작은 미용실인데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심지어 다른 미용실에 10배 이상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돈을 내고라도. 샤넬 뭐 이런 게 명품이죠. 저는 그런 잘 모르지만 대단히 특별한 그 원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재료의 원가가 수백 배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싼 견적만 찾는 고객들을 버리죠. 자영업 시장에서 인테리어 간판
이 업계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바뀌고 계속 리모델링하고 계속 망해 나가면 새로 들어오고 간판 바뀌고 하니까 인테리어 하는 사람하고 간판업자들은 잘 살겠다 싶은데요. 그들 역시 경쟁하고 있다는 거죠. 요 하나가 망해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이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이 업자가 수많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을 받고 그들은 최저가로 최고의 품질을 약속한다는 슬로건을 내거든요. 불가능한 거. 최저가로 어떻게 최고의 품질을 낼 수 있냐는 거. 제가 지난번에 중고나라 사기 얘기했었죠. 욕심이 사기를 당하잖아요. 욕심. 우리 욕심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적게 지불하려고 하고 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애초에 가격을 흥정하는 고객들을 버리시고 내가 비싸게 팔고 많이 남는 거를 내가 좀 더 편한 거를 더 가치 있는 거를 자꾸 줄 생각을 하면 가격을 자꾸 높이셔가지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만 받으시는 거예요. 잠실 아파트가 34평쯤 되면 지금 20억 정도 하는데요. 그리고 월 수입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30만 원짜리 학원에 안 보내요. 안 보내는 이유가 돈이 없대요. 부담스럽대요. 근데 300만 원짜리 학원에 또 보내요. 왜 그러냐는 거죠. 그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가치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갖고 싶기 때문에. 내 상품을 왜 갖고 싶은지 창업자가 정하셔야 된다. 그 정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결핍이에요. 결핍은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그 없는 거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욕구죠. 없으니까 이걸 자꾸 채우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나에게 건강, 그 건강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잘 먹고 운동하고 막 이런 돈, 행복 뭐 이런 것들 찾는데 우리 창업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있어야 될 것들, 꼭 있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좀 버려보자. 적극적으로 결핍을 선택해보자. 그 얘기가 다음 시간에 할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무엇을 팔 것인지 정하고 나면 그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가는 버리는 것으로 무엇을 버릴 것인가. 처음에 우리는 돈을 버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버릴 것들을 찾아야 돼요. 제일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아이템이 학원인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공부부터 운동, 예체능 뭐라고 예체능이라고 하나요? 이 많은 학원들이 학생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초중고 전문, 영어 수학 전문 다 전문이에요. 다 버리셔야 돼요. 잘하다 남으면 이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학생들을 버릴 것인가. 중학생을 버리든지 고등학생을 버리든지 초등학생을 버리든지 타겟팅 집중하시라는 거죠. 영어만 하든지 수학만 하든지 혹은 꼴찌만 하든지 1등만 하든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모두를 다 내 고객으로 삼으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고객을 버리시라고. 포스트코가 그랬던 것처럼 이케아가 그랬던 것처럼 조립을 좀 해달라고 해도 절대 해주잖아요. 네가 가서 직접 하는 돈 더 줄 테니까 조립 좀 해줘. NO! 한 번 안 하기로 한 건 절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고 고객을 버리셔야 되고 어떤 고객을 버릴 것인가. 싼 것만 찾는 진상 고객을 버리시라고. 모든 업종의 공통점이요. 제일 싼 것만 찾는 고객들이 가장 불만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진상 고객이 될 때도 있어요. 이제 나가서 한번 보시면 본인이 그런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산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불만이 있더라도 그건 금방 해결이 돼요. 그 가치를 제공해 주거든요.